구분 어깨가 있다던가 거북목이 있어서 자세가 안 좋은데 억지로 턱을 바르게 하려고 뮤잉 운동을 과하게 하시다 보면은 턱관절 장애를 없애려고 시작했는데 턱관절 장애가 심해지실 수 있고 턱 통증이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없던 턱 통증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우선은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뮤잉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유, 알죠. 알고 계시나요? 한때 또 선풍적인 인기를 얻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 운동을 잘만 하시면 이중턱도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거북목도 좋아지고 구강 구조도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이중턱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중턱이 안 좋은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가 좋아지면서 이제 나머지 것들 다 개선되는 거죠. 부작용은 없나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당연히 안 되는 운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뮤잉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이 뮤잉 운동만 열심히 하고 진짜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른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잘못된 방법으로 너무 열심히 한다. 그럼 턱관절 장애가 오히려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얼굴이나 턱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오히려 과긴장된 근육이 생겨가지고 얼굴 라인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가장 안 좋은 건 턱이 아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날렵한 턱선을 가지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뮤잉 운동 어떤 운동인지 좀 알려주실 수 이 있어요? 영국에 있는 치과 의사인데요. 네. 이 뮤라는 사람이 치과 교정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교정장치 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 혀가 바른 위치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이 운동을 만들었어요. 이 혓바닥으로 입천장을 강하게 받쳐주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혓부리 근육도 강화하고 턱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틀어지지 않게끔 바른 위치에 갈 수 있게끔 계속 유도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종교합이라든지 무턱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면 광대가 모이고 상악이 뾰족해지면서 얼굴이 길어지는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얼굴에 도움이 된다고, 그게 너무 과하게 치과의 교정을 또 비판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하다 보니까 2019년에 영국 치과협회에서 좀 제명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로 효과가 있냐 없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실 운동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도 효과가 전혀 없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어떨 때 효과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뮤잉 운동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음식을 삼키거나 침을 삼키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혀의 근육이 약해가지고. 그런 분들 침을 잘 삼키게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입 주변의 근육을 쓰기가 좀 힘들다. 왜냐면 자세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혀의 근육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입안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훨씬 더 원활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비염이나 코골이를 개선할 수 있어요. 네. 혓바닥으로 입천장을 꾹 눌러주기 때문에 입으로 숨 쉬는 게 아니라 코로 숨 쉬는 게 좀 더 원활해집니다. 이 공기가 지나가는 길 자체가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염이나 코골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안면 비대칭 교정입니다. 이 뮤잉 운동을 하다 보면 저도 입천장을 열심히 눌러보다가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위, 아래, 앞뒤로 약간 다른 지점이 느껴져요. 그래서 혓바닥으로 입천장을 꾹 눌러주게 되면 기울어져 있는 거를 잘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얼굴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이 흘러내린다던가 근육의 위치가 달라진다던가 하는 걸 또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안면 비대칭을 또 예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부종교합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조금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혀가 튼튼해지고 혀의 근력이 강화가 되게 되면 이 상악을 잘 지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윗니랑 아랫니가 잘 맞물려야 하는데 그거가 무너지고 기울어질 때 중간에서 우리가 힘을 잘 주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 구강 구조 자체가 탄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중턱이나 무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중턱은 제가 예전에 운동할 때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혀의 위치에 따라서 이중턱이 많이 생기고 적게 생기기도 한다. 혀를 제가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아래턱에 있거든요, 지금. 혀를 입천장에 한번 붙여볼게요. 바로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래서 이 이중턱이 생기지 않게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턱의 경우에는 턱관절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중안부가 길어지게 되는 걸 저희가 무턱이라고 하거든요. 이 무턱의 경우에는 혀가 입천장에 붙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입천장에 자꾸 혀를 붙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 무턱이 생기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생긴 무턱이 더 심해지지 않게 도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혀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단점이 있죠. 네. 즉각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없다고요? 하자마자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혀를 바른 위치에 갖다 놓기 위한 운동이잖아요. 네. 내가 평생 동안 지금 아래턱에 놓고 살았고 공중에 놓고 살았는데 탁
붙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혀 위치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붙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든다고 하세요. 근데 하루 종일 했는데 그거 했다고 뭐 그날 바로 뭐 얼굴이 예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단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꾸준히 하신다면은 그 결과로는 언젠가는 혀가 바른 위치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알통 만들려고 이제 막 하루 열심히 30분, 1시간 이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감이라든지 근육의 피로감이 좀 상당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혀뿌리가 막 빠질 것 같다, 이거 저리다, 턱에 담이 온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근육이 좀 그렇게 단단해지고 아파지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의사항에서도 제가 설명드릴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눌러야 되는 거는 입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입천장 열심히 누르려고 하다가 밀려가지고 자꾸 치아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치열이 변화되거나 교합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실 수 있기도 해요. 또 이제 부작용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묘인 운동은 턱의 자세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 내 몸 자체도 바른 위치에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미 내가 구분 어깨가 있다던가 거북목이 있어서 자세가 안 좋은데 억지로 턱을 바르게 하려고 묘인 운동을 과하게 하시다 보면은 턱관절 장애를 없애려고 시작했는데 턱관절 장애가 심해지실 수 있고 턱 통증이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없던 턱 통증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우선은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묘인 운동은 좀 제대로 하는 방법? 우선은 바른 자세에서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네. 엉덩이 위에 몸통을 두고, 그러니까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오지 않게 엉덩이 위에 몸통이 오고요. 몸통 위에 얼굴이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는 어깨 위에 귀가 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올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뒤통수를 조금 후상방으로 네. 약간 미는 느낌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 자세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혀를 입천장에다 붙여줄 건데요. 입을 벌려보겠습니다. 짜자잔. 아래턱을 떼버리겠습니다. 잘 보기 위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근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내가 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봐야 돼요. 서프라이즈 질문으로. 네네. 왜냐면 생각하고 있으면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 혀가 윗니에 닿아 있거나 공중에 떠 있거나 아랫니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 혀 끝이 입천장을 이렇게 살짝 지지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평상시에 어디에 혀가 붙어 있느냐, 그거 먼저 체크해 보시고, 몸통을 바르게 세우신 상태에서 혀 끝을 입천장에다가 살짝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붙이는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대시고 침 삼키면서 힘을 주면 이렇게. 그래서 혓바닥 전체가 입천장을 지지하는 느낌으로 점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를 악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되는데 막 이건 막 안 붙어가지고 여기서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막 이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윗니랑 아랫니는 사실 살짝 떨어지는 게 좋아요. 입술은 붙고 이는 살짝 떨어진 상태. 그래서 이거를 어느 때나 생각날 때마다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게 떠있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혀뿌리에 저희가 힘을 계속 주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앞니를 이렇게 미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힘을 꽉 주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를 자꾸 밀면 이거 변형되잖아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린 천장을 누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에 자극이 가게끔 혀에 힘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악무는 힘 자체는 교근이나 측두근에 자극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턱관절이 아파서 나는 지금 이 운동을 하는 건데 턱관절의 통증을 조금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턱에 힘을 빼는 거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의사항은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이왕 시작을 했다면 네, 주의사항입니다. 이왕 시작한 거 이제 효과 볼 때까지 가야죠. 근데 턱선 없어질 때까지 해야죠. 이게 약간 목을 막으니까 숨쉬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런 건 괜찮은 건가요? 근데 목을 막아서 숨쉬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가 조금 안 좋으신 거죠. 비염이 있거나. 목을 막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 숨이 굉장히 편안하게 됩니다. 교정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건지 교정 중에 해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요 치료는 혀가 바른 위치에 있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치아 교정 중인데 혀가 위치가 굉장히 안 좋다. 네. 그러면 교정 전이든 중이든 후든 해야죠. 근데 위에 막 교정 장치가 있거나 뭐 이렇게 해놨으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혀를 바닥에 놓지 말아야지. 최대한 입천장에 붙여봐야지. 다 붙이지 못하겠으면은 요만큼이라도 붙여야지. 혀를 계속 바른 위치에 갖다 놔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효과가 없다,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우선 이미 혀의 위치가 좋으신 분들이 나는 이걸 통해서 더 얄쌍해지고 싶다, 이러면 효과가 없겠죠. 그리고 보통 보다 더 많이 효과가 있으신 분들은 주걱턱인 분들보다 무턱인 분들이에요. 상악을 끌고 내려와서 중안부가 길어지는 경우가 이제 저희가 무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중안부를 위로 올려주는 이 미용 운동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비대칭에도 효과가 있으셨다고 하는데 비대칭이 눈에 띄는 정도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미용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할 때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 전문가랑 같이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 당연히 턱의 위치도 안 좋고 목의 위치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혀도 바른 자리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거 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턱이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근육 막 땡기고 네. 아, 괜찮아요. 아, 근데 이 턱 관절이 너무 아프다. 여기에 있는 통증이 이제 생겼다, 직접적으로. 네. 아니면 턱을 벌릴 때 안 나던 소리가 난다. 이러면 하시면 안 돼요. 음. 근데 이 턱 근육이 긴장되고 막 이 주변이 뻐근하다.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아, 그 정도는? 왜냐면 우리가 여기 운동 열심히 하면 아프잖아요. 아, 맞아요. 여도 힘주면 아파요. 혀뿌리도 아파요. 여기 턱 관절 주변도 아파요. 근데 중요한 건 열심히 하다가 이제 조금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럼 금방 괜찮아집니다. 아, 금방 30분 이내에 통증이 소실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통증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아. 얼굴의 변형은 다양한 이유로 생기는데요. 건강한 호흡, 안정적인 교합, 그리고 바른 얼굴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구강 구조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얼굴을 가지고 싶다, 비대칭이 없었으면 좋겠다, 혹은 얼굴이 점점 처지는 걸 막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 뮤잉 운동인데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하셔서 혀의 위치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생도 건강한 턱과 함께 건생하세요.